내 생일날 내 자식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이 말이 너무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대로입니다. 제 사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윤서정, 66살의 평범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4년, 혼자 지내온 세월이 길다 보니 제 자신도 어느새 강해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제 생일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평생 쌓아온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오늘만큼은 집안을 환하게 꾸미고 싶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가을 햇살이 부엌 식탁 위로 내려앉았고 그 따스한 빛을 받으며 저는 미역을 불려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참기름에 소고기를 달달 볶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니 구수한 향이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곧 아이들도 손주도 금방 올 거야. 그 기대감 하나로 허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주방을 오갔습니다. 딸 다인 사위 도현 그리고 손자 리안이 오후 3시쯤 오겠다고 약속했지요. 저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비찜에 잡채, 전까지 부쳤습니다. 음식을 한 접시 한 접시 차려내면서 속으로는 너무 많이 한 걸까 하다가도 이내 미소가 번졌습니다. 뭐 어때? 남으면 내가 내일 먹지. 제 마음은 그렇게 한없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계바늘이 3시를 지나고 4시를 향해 가도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국은 식어가고 갈비찜 윤기는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인아, 어디쯤 오니? 딸의 목소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나오더군요. 엄마 미안해. 도현 오빠가 아침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 오늘은 힘들 것 같아. 허리 통증이라니.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픈 사람 옆에 있어야지. 엄마는 괜찮으니 도현이 잘 챙겨라.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는 동안 딸의 뒤편에서 들리던 소음이 병원 같지 않았습니다. 정적도 기계음도 아닌 웅성거림, 그리고 마치 무대에서 마이크 테스트하는 듯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고 들여다보던 순간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배도현님, 금일 1630 신차 공개 행사 참석 확인되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사위가 예전에 경품 응모하면서 제 번호를 써 넣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번호를 바꾸지 않았던 건지 제가 오늘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있었지만 그 향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국물은 점점 미지근해지고 잡채면은 불어 터졌습니다. 기다리던 의자 3개는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자 리안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화면 속 아이의 해맑은 얼굴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답했지요. 고맙다, 우리 리안아. 아빠 허리는 좀 어떠니? 그러자 아이가 순간 눈을 피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아빠 지금 무대 뒤라서, 아니, 그냥 쉬고 있어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대 뒤라니,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무대라니. 더 묻고 싶었지만 아이가 곤란해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 아빠 빨리 나으시라고 전해줄래? 네, 할머니.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수저는 미지근한 국물에 잠겨 있었지만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걸까?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제사든 생일이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때는 비록 집이 북적여 힘들기도 했지만 최소한 서로를 향한 예의와 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짓말이 핑계가 되고 약속은 발길 닿는 대로 무너지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도예 공방 매출 정산 내역이었는데 이번 달 들어와야 할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대신 야간 대관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더군요. 그런데 연락처에는 제 번호가 아니라 사위 도현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모르는 사이 공방이 다른 손에 넘어간 건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생일날 나를 속인 것도 모자라 내가 일군 공방까지 제멋대로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벽에 걸린 달력이 흔들렸습니다. 거기에는 다음 달 제 건강검진 날짜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딸 부부가 함께 가주겠다던 검사였지만 지난번에도 결국 혼자 다녀왔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더는 순진하게 믿고만 있지 않겠다고. 내 생일을 외면한 그들의 거짓말, 그리고 내 공방까지 장난처럼 다루는 행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여러분, 제가 괜히 흥분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잔치상 대신 남은 건 빈자리였고, 그 빈자리는 제 안에서 무너진 믿음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싸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생일날의 충격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식어버린 미역국의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는 듯 했지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합니다. 저는 한때 딸 부부가 제 의지가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니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장면들이 하나둘 되살아나더군요.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딸 다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잠깐 들를게요. 그 목소리가 반가우면서도 이상하게 설레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 전부터 음식을 장만하고 청소를 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부부가 손자 리안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제 눈에는 자꾸만 작은 것들이 걸렸습니다. 사위 도현은 양손 가득 선물 봉투를 들고 와 활짝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지난번에 못 뵈어서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고 마음이 여기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맙네. 이렇게라도 와줘서 다행이지. 식탁에 둘러앉아 준비해 둔 음식을 먹는 동안 저는 일부러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스마트폰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속삭였고, 손자 리아는 혼자 밥을 먹다 말고 게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족이 모인 자리인데도 서로의 눈을 마주 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답답한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현아, 허리는 좀 나아졌냐? 제가 불쑥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뭐 좀 쉬니까 괜찮아졌습니다. 그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손자 리안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빠, 허리 안 아팠잖아. 그날 차 보러 갔잖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딸은 아이를 다그치듯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리안아, 밥 먹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 하지만 이미 저는 진실을 확인해 버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행사장이었구나. 사위는 시선을 피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 말만 듣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자리에서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은 변명으로 덮어도 냄새가 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딸 부부를 더 이상 전처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가 운영 중인 삶의 전부인 공방으로 갔습니다. 오랜 제 삶의 터전이자 남편과 함께 쌓아온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풍경 속에서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도자기들 옆에는 야간 대관 예약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계산대에는 제가 모르는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더니 사위 도현이 최근에 들러 공방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사장님, 요즘 공방 수익이 줄어서요. 사위분이 투자자들을 데려온다고 하셨는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투자자라니. 내 허락도 없이.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그 속에서 낯선 문서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공방 운영권 임시 위임 계약서.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건 분명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선 빗방울이 떨어졌고 저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쥔 채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우습게 보였구나. 내 재산, 내 인생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인아, 공방에 무슨 일 있었니?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도현 오빠가 요즘 힘들어요. 회사에서 일이 꼬여서 자금이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공방 운영을 잠깐 맡아서 좀 수익을 내보려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공방을 팔아넘기는 게 내가 말하는 도움인가? 그게 가족을 위하는 거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이해해 주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살기 힘들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속이고 내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건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습게 보이게 된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계약서 위조된 제 이름이 떠올랐고, 그 글씨가 제 인생을 지워버리는 칼자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나갔을 때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공방이 곧 확장한다던데요. 그 한마디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입에서 흘러나온 적 없는 이야기가 이미 남의 입에서 사실처럼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제 삶의 터전이 마치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장바구니를 들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수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마저 제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확장, 확장. 그날 저녁 교회 권사님이 제 집에 들르셨습니다. 반가운 얼굴에 웃으려 했지만 그녀가 내민 종이 한 장에 저는 다시 굳어졌습니다. 전단지였습니다. 화려한 색깔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정 공방, 특별 문화행사 개최. 제 이름이 제일 위에 박혀 있었고 밑에 기획도현 사위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혀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권사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서정 씨, 축하드려요. 이런 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저는 웃는 채 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납품업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조건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도현 씨가 대표로 계약 진행한다고요? 제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제 허락도, 제 서명도 없이 벌어진 일이 벌써 거래처에까지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반상회에 참석했을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위분이 참 야무지시다면서요. 이제 공방이 전국적으로 이름나겠네요. 다들 웃으며 축하를 건넸지만 그 말이 저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잘 되었다는 말 속에는 제 존재가 지워진 채 사위만이 앞에 서 있는 그림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인과 도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 전단지와 안내지를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이름이 왜 허락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해야 손님도 오고 공방도 살아납니다. 결국 어머니 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잘랐습니다. 내 덕이 되려면 내 허락부터 받았어야지. 내 이름을 내가 빌려 쓰는 게 덕이냐? 도현은 피식 웃으며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빌려 쓰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잠깐이라니. 잠깐 빌려 쓰는 사이에 내 이름은 남의 것이 되고 내 인생은 숫자로만 남는 거야. 딸 다인이 조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이해해 주면 안 돼요? 우리도 힘들어. 도현 오빠가 어떻게든 살 길 찾으려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 길을 찾는 건 좋다. 하지만 왜 내 이름을 팔아서 찾니? 왜 가족을 속여가면서?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도현의 얼굴에는 더 이상 웃음기가 없었고 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 이름은 허락 없이 쓰지 마라. 만약 또다시 내 이름이 전단지나 계약서 위에 올라온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날짜와 함께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위의 말, 딸의 표정, 이웃의 소문, 전단지 문구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펜 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하는 순간 제 마음은 단순한 분노에서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제 이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더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다녔습니다. 내 이름이 다시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누가 무슨 말을 흘리는지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굳히기가 무섭게 세상은 더 큰 소란으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작은 책자를 내밀었습니다. 지역 생활정보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제 공방 광고가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윤서정 공방, 전통을 넘어 새로운 도전. 행사 일정은 빼곡했고, 토요일 저녁 와인 파티, 다음 달 작가 초청 강연, 아이들을 위한 체험 교실까지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짚어가며 읽다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내 허락은커녕 내 의지도 모른 채 내 이름이 활자와 사진으로 세상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다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인아, 생활정보지에 공방 광고가 실렸더라. 내가 아는 거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거 그냥 홍보예요. 잠깐만 협조해 주면 안 돼요? 어차피 엄마 이름으로 하면 신뢰도도 높고.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신뢰도가 뭔데? 내 이름 빼앗아서 너희 살림 메우는 게 신뢰냐?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제 친구 영숙이 찾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정아, 이건 더 두고 볼 일이 아니야. 내가 직접 나서야 돼. 가만히 있으면 공방은 물론이고 내 이름까지 송두리째 넘어간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족과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도현이 직접 제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 협약서입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려면 어머니 이름이 필요해요.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도현아, 내 이름은 도장이 아니야. 내 허락 없인 쓰지 마라 했지. 도현은 한숨을 내쉬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안 움직여요. 그냥 도장 하나 찍어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몰라도 내 이름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도현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이번엔 웃음을 지우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건 제 사업이에요. 어머니가 뭘 알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도자기만 붙잡고 계시잖아요. 이름 좀 쓰면 어때요? 대신 돈 벌어다 드리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맞받았습니다. 돈이 내 마음대로 내 이름을 사고 팔 수 있는 증서가 되진 않는다. 도현은 비아냥대며 웃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낡은 공방 제가 아니면 누가 살려요?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그냥 인정하세요. 딸 다인이 옆에서 울먹이며 말렸습니다. 그만해, 도현아.
제발 그만해 하지만 도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가 우리를 망치려 드는 거야. 이 좋은 기회를 왜 발로 차려고 하는데. 딸은 눈물을 훔치며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망치려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망치려 드는 거야. 내 이름은 내 거다. 내 허락 없이 쓰면 그게 도둑질이지. 순간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현은 이를 꽉 깨물더니 낮게 내뱉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죠. 누가 이기는지. 그 목소리는 이미 사위의 공손함이 아니라 경쟁자의 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나를 속이고 내 이름을 팔아먹는 순간 내가 잃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아둬라. 도현은 고개를 돌리며 짧게 내뱉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할 땐 어쩔 수 없죠.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도현의 말투, 비아냥 딸의 눈물까지 한 줄도 빼놓지 않고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 끝은 떨렸지만 기록은 저를 붙잡아 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집안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행사날 아침,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더 단단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 이름을 되찾는 싸움, 오늘 반드시 끝을 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공방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낯선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양복 차림의 남자들과 원피스를 차려입은 여자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공방벽에는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그 위에는 윤서정 공방,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주최 도현 기획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얼굴처럼 크게 드러나 있었지만 그 이름의 주인은 정작 오늘까지도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흙냄새로 가득했던 공방은 더 이상 공방이 아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번쩍였고 값비싼 와인 향이 진동했습니다. 도자기들은 전시물처럼 구석에 밀려 있었고 그 자리를 차지한 건 화려한 장식과 무대였습니다. 도현은 단상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곳의 주인인 양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 건 다 윤서정 선생님의 이름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제게 쏠렸습니다. 도현의 웃음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이곳에 걸려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처음 봅니다. 저는 이 행사에 동의한 적도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도현은 황급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그러세요? 다 어머니를 위한 자리인데요. 저는 단호히 잘랐습니다. 도현아, 내가 내 이름을 빌려 이 속을 채운다는 걸 나는 다 알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마. 내 이름은 내 것이다. 내 허락 없이 쓰는 순간 그건 거짓이고 범죄다. 객석이 술렁이자 도현은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장모님이 다 망치시는 겁니다.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손님들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쯤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마이크를 더 움켜쥐었습니다. 망친 게 아니라 바로잡는 거다. 내 인생은 내 돈벌이 무대가 아니다. 그 말에 군중 속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곧이어 박수는 커졌고 웅성거림이 야유로 변했습니다. 맞아. 이름은 허락받고 써야지. 사기 아니냐? 도현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장모님이 꾸며낸 겁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있던 와인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잔이 산산조각 나며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날 하나하나 기록해 둔 증거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내 이름을 도용해버린 일들을 내가 다 적어놨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노트를 훑어보더니 도현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장모님 허락도 없이 계약을 맺은 겁니까? 도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사기꾼, 이름 도둑, 양심도 없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손에 땀이 흥건히 맺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크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공방은 앞으로도 제가 책임지고 지킬 겁니다. 누구의 장난감도 돈벌이 수단도 아닙니다. 제 삶이고 제 피땀이고 제 존엄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오늘 여기서 제 손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제 이름과 도장은 제 손에서만 나갑니다. 둘째, 모든 계약은 서면 공개. 셋째, 수익과 비용은 매월 투명 공개. 순간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도현은 뒷걸음질 치며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초라한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사위가 아니라 몰락한 사기꾼의 모습이었습니다. 딸 다희는 눈물을 흘리며 제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엄마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다. 내가 진심으로 알았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러곤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첫 번째 알림은 투자자 계약 원인 사기 의심으로 전면 철회 통보. 두 번째는 납품처에서 온 대표 변경 취소 확인 메일. 마지막은 카드사 단말기 임대 해지 안내였습니다. 도현 기획으로 등록된 모든 움직임이 제 한 줄 선언 뒤에 멈췄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공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꺼지고 남은 건 도자기와 흙냄새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현아, 내 이름과 공방의 재접근 시 즉시 법적 조치할 것이며 오늘의 녹취증빙은 보관 완료했다. 답장은 오지 않았고 필요도 없었습니다. 경계가 있어야 정이 오래 갑니다. 그게 오늘 제가 배운 한 줄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다시 물을 데우고 흙을 비빌 겁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내 리듬, 내 이름으로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연 들으러 방문해 주세요.